여신의 책방. 책을 읽고는 싶은데 어느 작가의 어떤 책을 읽을지 정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취향 저격, 인생 책을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딱 맞게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신의 책방입니다. 저는 여신의 책방의 오늘을 책임질 이가은 책방지기입니다. 여신의 책방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그 작품이 가진 매력 포인트와 함께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여신의 책방이 소개해드릴 오늘의 작가는 누구일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 여신의 책방에서 만날 작가는 독특한 소재와 인물 설정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담은 글을 쓰는 한강 작가입니다.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붉은 닻을 발표하며 등단한 한강 작가는 채식주의자, 몽고 반점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죠. 한강 작가는 2005년에 몽고 반점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국내 작가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은 난해한 소재를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데 대표적인 소재로는 몸, 폭력성, 상처, 죽음 등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에서는 육식이라는 하나의 폭력을 완강히 거부하는 여성의 모습을 다루었고 희인이라는 소설에서는 죽음과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뇌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재미나 대중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없던 주제를 전달하는 한강 작가의 소설 중 책방지기가 감히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2014년에 출간된 소년이 온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채식주의자, 몽고 반점 등의 책들이 다소 난해하고 개인이 겪는 폭력성에 대해 다루었다면 소년이 온다는 시선을 역사로 확장해 국가 단위의 폭력성의 잔혹함을 겪은 인물들의 심리를 서정적인 문장을 통해 풀어냅니다. 한강 작가는 책의 에필로그에서 광주에서 태어나 유년을 보냈던 만큼 애착이 큰 작품이고 집필 과정에서 많은 압박을 받았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런 만큼 소년이 온다는 5월, 그날의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철저히 고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포인트는 3장 7개의 뺨에 수록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내가 방수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이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병에 내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3장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은숙이 광주 사태 당시 죽은 중학생 동호를 떠올리며 한 독백입니다. 은숙은 광주 사태가 끝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함께 일했던 동호를 잊지 못합니다. 또한 혼자만 살아남은 자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듯 폭력의 구체성은 흐려질지언정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잊고 있었던 5월의 광주.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폭력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강 작가는 이 같은 비극을 잊지 말자며 이 거북함을 외면하지 말자며 책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작가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실제 있었던 끔찍한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압박감도 심하고 행여나 피해자들의 상처를 건드릴까 우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는 지식인으로서 불굴의 의지로 광주 사태를 환기시키고 또 자신의 작품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신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작가와 책 어떠셨나요? 한강 작가와 소년이 온다를 만나보았는데요.
믿고 읽는 여신의 책방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흥미로운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신의 책방.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가은 아나운서, 기술의 신다빈 엔지니어였습니다.